12월 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함께하면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링여행자님. 오랫동안 올려주시는 영상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식들을 2020년 5월쯤부터 모아왔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5월 그러면 그때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죠? 우리 초창기 멤버네요. 언젠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 수입이 없어질 것이고 뭐 거의 다죠. 누구든지 다 없어지죠. 누구든지 다 늙죠. 누구든지 다 죽듯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매도와 약간의 배당으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도 이런 변동성이 큰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다른 전략, 예를 들면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 대형 제약사, 리츠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 동영상을 라디오 듣듯이 틀어놓고 듣는데 고맙습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려주신 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리면 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올립니까 영상, 그쵸? 못 찾아요 아마. 저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저도 못 찾고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죠. 또 20년 5월부터면 그동안 계속 영상을 들으셨으면 감을 잡으셨을 텐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변동성이 큰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가장 변동성이 적죠. 개별 종목들 보면 변동성이 크죠. 우리는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ETF 아닙니까? ETF는 개별 종목에 비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개별 종목은 한 종목이잖아요. ETF는 100종목, 500종목에 투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적죠. 또 예를 들면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 대형 제약사, 리츠로 옮기는 방법. 자, 다시 한번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은행, 제약사, 리츠 이런 거 보면 주로 배당을 좀 주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좀 더 많이 주는 그러한 섹터예요. 그렇다면 제가 배당 말씀드렸죠. 배당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수익률이 우선이에요. 우선 국내 1등 KB금융, 신한지주 1등, 2등이죠. 금융주 중에 시가총액 국내 1등, 2등이에요. 국내 종목들은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해외 ETF도 마찬가지로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종목들은 구글에 가서 최대에 누르면 12년간 나와요. 2010년 10월부터. 그러면 12년간이죠. KB금융 마이너스 1%. 12년 동안 주가가 마이너스 1%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한지주는 마이너스 16%. 반면에 타이거 나스닥 100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84%. 이거 얼마큼이나 차이 납니까? 수백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배당? 그럼 연간 3, 4%더 줬다고 칩시다. 10년이면 몇 프로 되겠습니까? 5, 60%? 만약에 4%씩이면 1년에 10년이면 40% 아닙니까? 12년이면 48%. 이건 단위죠. 복리로 아무리 계산해봤자 한 60 몇 프로 나오겠네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주 쳐다보지 마세요. 배당 많이 준다고 무조건 따라다니면 배당도 많이 주고 수익률도 좋아요. 그런 종목이라면 금상첨화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극히 드물어요. 배당 많이 주면 대신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또 리츠를 봅시다. 리츠는 무엇인가 하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소액을 다 모아서 예를 들어서 63빌딩 하나 사고 싶어. 개인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내가 10,000원, 누가 100만원, 누가 200만원 합해서 돈이 모인 거 가지고 63빌딩을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임대를 넣고 임대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리츠예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내는 거죠. JR 글로벌 리츠, 롯데 리츠, SK 리츠 세 개를 봅시다. 시가총액이 1조 가까이 돼요.
꽤 많죠? 상당히 많은 겁니다.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9,600조, 9,400조 이 정도 돼요. 그런데 2, 3년 됐어요. 그러면 2, 3년 된 거 우리 투자하는 종목 중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S&P 500 이것도 2년 지금 조금 더 됐지 않습니까? 2년 더 되고 조금 덜 됐죠? 그래서 이거와 비교하면 지금 리츠들은 다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5%, 2년에서 3년 됐는데 반면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2만 원에서 많이 떨어진 거지만 만 원에서 시작한 거에 비하면 25%, 타이거 S&P 500 33%, 비교가 안 되게 또 배당률을 보면 연간 4%, 많이 주면 5%예요. 그러면 약 2년 동안에 몇 %예요? 10% 나왔을 것 아닙니까? 배당금을 10% 받았으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타이거 S&P 500도 연간 1몇 % 나와요. 그래서 눈에 띌 정도로 수익률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아주 남달리 좋은 거라면 당연히 거기 투자해야 되죠. 또 지수를 따라가는 거 한번 봅시다. 코덱스 200이 대표죠. 20년 됐어요. 이것도 눌러보면 최대 누르면 12년간 나옵니다. 코덱스 200 12년간 30% 수익인데 타이거 우리 나스닥 100 584%잖아요. 어떻게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거 질문도 아니죠.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하죠 그거야. 그냥 얘기 안 해도 딱 답이 나옵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 좋아요. 근데 배당이 많이 주면 대부분 수익률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장기 투자하죠. 장기 투자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거 실천하는 거 어려워요. 또 장기 투자를 하는데 강세장, 약세장,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은 강세장과 약세장의 반복입니다. 약세장만 있는 시장, 강세장만 있는 시장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약세장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아요? 어떻게 장기 투자하면서 한 번도 약세장을 맞이하지 않고 강세장만 맞이합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강세장을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고 약세장만 맞이합니까?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은 강세장, 약세장 계속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런데 질문을 한다면 누구나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약세장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강세장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질문하면 누구든지 글쎄 어린 애들도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가가 쌀 때 사는 게 좋아요? 비쌀 때 사는 게 좋아요? 당연히 쌀 때 사는 게 좋죠. 그만큼 수익률이 높잖아요. 약세장에서 쌀 때 사면 강세장에서 한참 오를 때 비쌀 때 사면 수익률이 낮을 것 아니에요. 질문하면 누구든지 다 맞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이 한참 오르면 그때 달라붙어요. 그랬다가 하락한 후에는 또 팔아버려요. 그리고 떠나요. 이렇게 행동을 반복을 하니 당연히 주식 투자로 돈 벌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질문을 하면은 맞춰요. 주가가 쌀 때 사는 게 좋아요? 비쌀 때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들 쌀 때 사는 게 좋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기까지.